자, 오늘 블라인드 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FNC 김호주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바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로봇 중요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반도체랑 뭐 로봇 이쪽으로 좀 계속 이제 아마 많이 이제 좀 접했을 텐데,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최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사 자체는 이제 이 글로벌 기술 협력 이 부분, 그리고 휴머노이드 상용화 이 두 가지를 이제 지금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여기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이 협력 가능성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일단은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봇 쪽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원픽으로 보는 거는 바로 이 삼성과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일단은 뭐 로봇 자체가 이제 좀 AI 기반 휴머노이드와 그 또 이제 서비스 로봇 이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왔고, 엔비디아 자체가 이제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뭐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이 AI 연사, 뭐 딥러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제어, 그다음에 센서, 통신 기술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협력 자체가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 상용화 자체가 굉장히 좀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걸로 보여지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직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게 이 두 회사와의 이제 연계,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도 지금 현재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협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술 신뢰도의 확보,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실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50만 원을 넘어서면서 50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 종목이 나빠서 눌려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좀 눌려있는 상황이고, 로봇도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부분인데, 내일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는 양봉, 오늘은 그래도 음봉인데 그래도 좀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38만 원 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 이하에서 저는 매수 관점, 지금 현재 아주 매력도가 좀 높은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목표가는 42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맞아요. 내일 뭔가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반도체만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단기 조정 마무리 이 종목 본격 상승. 자,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월렉스. 야, 이 종목도 되게 오랜만에 해봅니다.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주가가 잘 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또 나오고 버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반도체 종목들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월덱스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을 공략하는 기업들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 급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쿼츠 가격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을 한 영향도 일부 있고요. 특히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 체계를 좀 적용을 했었던 당시입니다. 2023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됐던 악성 재고를 언제 터느냐, 이 이슈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각 기업들이 좀 양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월덱스와 같이 이제 소모품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D 낸드 고단화로 인해서 이제 파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해외 고객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 뭐 우리나라 같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그런 고객들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주가 조정이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좀 주가가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매집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기준 목표 주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면 일단 기술적인 대응에서의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덱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좀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이었는데 월덱스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패닉셀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패닉셀이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비포 마켓 같은 경우에는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도 맞아요. 주가가 굉장히 좋고 또 얼마 전에 TSMC로부터 실리콘링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비포 마켓에 좀 강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주가 나왔던 실리콘링은 또 애프터 마켓 쪽에서 강자가 맞아요. 이제 비중을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월덱스에 대해서도 일단 이 시차에 대한 실적 반영이 좀 더 늦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 보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긍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집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개인 투자분들께도 또 한번 수익의 기회가 과감하게 올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 이틀 지금 나오시는 거라서 전략 만드시는데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자, 어제는 뭔가 우리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모멘텀 확인. 이것도 인내의 느낌이죠, 좀? 근데 뭐 내일 얼마 안 엔비디아 발표 남았어요. 때문에 네. 지금 몇 시간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좀 인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증시 자체 어제도 뭐 동일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속되는 악재 뭐 그다음에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AI 벌벌 논란 이거 지금 일주일째 모든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일이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가이던스 발표 여기 AI 관련된 이 부분이 수요가 일단은 뭐 심리 자체도 이제 시장에 직접 반영이 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뭐 AI 반도체 그리고 뭐 로봇 그다음 전력 인프라 이쪽이 이제 주도주로서 뭐 앞으로도 계속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글로벌 AI 산업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기술주들의 이 밸류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리레이팅 될 걸로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준점 역할이 이제 내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기다려 왔죠. 결국 이제 내일이면 되는데 결국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 좋든 나쁘든지 간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하나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주들의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기술주들의 이 본격적인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인내를 해서 왔고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상황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쪽으로는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오늘 이제 많이 좀 움직였던 로봇 관련주 이쪽을 조금만 더 사이드로 좀 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4분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일 확인을 해야 된다. 모멘텀 확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확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어떤 오늘 전략을 또 준비했을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열어주세요. 자,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어떤 전략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권불 10년. 저게 뭐가 10년은 못 간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익히하는 한자어로는 화무시비롱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버블이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 CEO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뭐 구글도 뭐 AI 버블이라고 얘기해서 구글에 무너진다고 한단들 다른 기업들조차도 쉽게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이제 우려감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시장이 빠질 때 종목들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 대비해서 종목의 변동이 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대한 변동을 이제 대비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럼 이런 주가가 빠질 때 수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항상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 변동이 좀 컸던 섹터들을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PER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가 지금 선제 발현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위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일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늘 강조드렸던 익절가, 손절가, 엄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손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라는 입장보다도 이 종목을 다시 돌아볼 시기를 언제로 잡겠느냐. 우리가 재매수 시점을 좀 더 첨예하게 보시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또 한 번의 좋은 수익 그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불 10년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네,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